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겠죠? 자, 이제 또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날이 이 주간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5%대로 올라갔어요. 예. 네, 올라갔어요. 갔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또 다른 참 진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의미가 있는 그 5%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되나. 시장에 또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지난주 동안에 마이너스 9%였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5%가 빠졌다. 맞아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오늘 한번 또 시장 어떻게 또 흘러갈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알겠습니다. 예. 요번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나서 예.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보기 전에 네. 제가 영상을 또 두 가지를 또 잠깐 한 30초 정도 네. 예, 보고 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영상으로 좀 보는 것도 좀 제 묘미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예. 또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예. 아주 재치 있는 영상. 자, 또 우리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사이버 트럭 오,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정말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서 무단횡단을 막 하십니다. 사이버 트럭을 보고 차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고 있는데 막 그냥 너무 위험한 거 그냥 아닙니까? 무법지대. 너무 위험한데. 예. 자, 이게 지금 사이버 트럭인데, 네. 자, 이거 뒷부분을 딱 보게 되면 깜빡이. 저렇게 되는군요. 예, 저렇게 이제 지나갔다. 그러니까 저거 보려고 지금 목숨 내놓고 지금 목숨 내놓고 차 막 지나가는데. 진짜 무섭다. 참 대단한 천조국이다. 그러니까요. 예. 와.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마존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네, 자, 창고에서 잘 보세요. 이제 자, 들고 왜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네, 자. 좋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그래도 거기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 미국에 있는 개인 네. 투자자 뭐라 했냐? 테슬라보단 낫네. 네. 이런 얘기했어요. 테슬라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옵티머스 이제 오픈 행사를 했었는데 네. 테슬라보단 낫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존 로봇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댓글을 달았냐? 네. 베스트 댓글만 갖고 났어요. 딱 하나. 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반응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에 자 2.2 K니까 이제 뒤에 공색을 붙이면 네. 2200개의 네. 이제 좋아요가 눌린 거예요. 좋아요 눌린 건데 무슨 얘기냐? 야, 이 군뱅이들 해고시키고 싶다. 야, 이 군뱅이들 해고시키고 싶다. 근데 이제 밑에 댓글에 뭐라 달렸냐면 야, 근데 얘네들 24시간 돌릴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아마존에서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좀 출시했다. 또 이게 영상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으셔서 구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네. 점심과 저녁을 안 먹잖아요. 담배 피러 가지도 않고 쉬지도 않을 거고. 예. 그렇긴 한데 좀 이렇게 느려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가 더 경제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용해봐야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구니를 괜히 들었다 놨다 해요. 중간에. 네. 그때 10초 다 까먹어. 그냥 놓으면 되는데. 그죠? 예. 하여튼 이러한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 개선되겠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한번 영상 화면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제 볼 텐데, 자, 네.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사진들이 또 뜨고 있어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PPT를 같이 좀 보면서 실적 발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제롬 파월이 테슬라는 일단 한번 죽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문을 똑똑거리고 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을 문을 똑똑거리고 있다. 자, 이 사진은 뭐 많이 패러디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적 발표가 앞다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관심은 이제 빅테크 실적에 있고요. 제가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팩트셋에서 IT 기술 섹터 성장률을 예상하는 그러한 자료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2023년 3분기 4.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높은 성장률까지는 언제냐라고 봤을 때 내년 1분기 2024년 1분기까지는 저러한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팩트셋에서 자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P 500 섹터별 순이익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년 전입니다. 1년 전인데 지금 곤 색깔, 짙은 색깔이 2023년 3분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옅은 회 색깔이 2022년 3분기예요. 그래서 곤색이 좀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6개의 섹터가 지난해보다 네. 올해 3분기가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5개의 sek터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섹터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네. 그러니까 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서로는 파이낸셜,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순서로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금 빅테크에 대한 실적이 이번 주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섹터별 순이익 비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란색 부분이 지난 분기예요. 네. 그다음에 곤색이 이번 분기입니다. 예, 그래서 높낮이를 봤을 때 기술주는 거의 동일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일 왼쪽은 이제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섹터인데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거다. 네. 지난 분기보다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IT 쪽은 똑같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만약에, 지난 분기 괜찮았다. 그럼 올해도 뭐 그런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키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섹터별 비교인데 5년 평균보다 올해 이번 3분기가 어떠할 것이냐라는 조사를 좀 했는데 마찬가지로 기술 섹터들은 올해, 그러니까 5년 평균보다 올해 3분기가 실적이 성장률이 괜찮을 것이다. 예, 순익 면에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빅테크에 대한 실적 물론 테슬라는 좀 좋지 않았고 엔비디아는 정말 아니에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괜찮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뭐 전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는 네. 예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분기 대비해 빅테크들 가장 높은 EPS 상향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게 되면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EPS보다 크게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지난 분기보다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랑 메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거의 뭐 100% 가까운 상향 조정을 좀 하면서 예, 높은 그런 이제 수치를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100%라는 게 지난 연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네. 예, 이건 이제 지난 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매출과 EPS 성장률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조금 좀 타이트할 수 있어서 오늘은 표를 위주로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보고 있는 자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이번 3분기 실적 가이던스다 예상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매출이고요. 자 오른쪽이 EPS 성장률인데 YOY 기준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두 자릿수 특히나 EPS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를 여전히 좀 유지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늘 좋은 견조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 지금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애주어 우리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자 이전 분기 애주어의 성장률은 AI 서비스 약 1%를 포함해서 27% 성장률을 좀 보여줬고 두 분기 전에 31%에서는 좀 감소를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라는 면에서는 애주어 클라우드가 성장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네. 지금의 이 상황이 좀 지나가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다시 또 이제 고성장하는 그러한
회복기가 이제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에서의 어떤 많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계연도 2025년까지요. 다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좀 예상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사용자당 월 $30 가격으로 오피스 365 네. 그리고 코파일럿 AI 어시스턴트에 대한 상업용 구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수익 기회가 열려 있고 이런 부분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뭐 강한 또 매수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8% 증가, 네. 그리고 EPS는 12.6% 증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특히나 AI에 대한 아주 구체화된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빅테크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좋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지켜보시는 게 저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 정말 많이 있지만 알파벳 정말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알파벳이 EPS 성장률 보게 되면 36%예요? 36.3%. 다음 분기가 더 심해. 이야. 54.1%. 네. 자, 이런 지난 3, 4분기가 작년 3, 4분기가 안 좋긴 했었어요. 그렇죠. 엄청 안 좋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고 네. 예. 최근에 뭐 좀 턴어라운드하는 여러 가지 매출적인 부분 그리고 고금리 상태에서도 늘 방어하는 현금 흐름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것들에 좋은 어떤 재무적 환경이 뭐 실적 발표도 그대로 고스란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뭐 특히나 뭐 물론 뭐 강달러에 대한 뭐 매출의 하락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뭐 크게 뭐 실적을 건들 만한 뭐 그렇게까지 뭐 흔들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그렇게 강달러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나오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9.7%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분기 말고 다음 분기가 더 기대되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부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파벳 매출 성장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가 지금 파란색 부분이 예상치예요. 예, 그리고 왼쪽에 회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1분기 때 예상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2개 분기가 좀 지나오면서 예상치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어떤 실적이나 견고한 어떤 산업적인 흐름이 알파벳의 실적에 조금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있다. 그리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11.4%로 껑충 뛰었습니다. 예상치가. 예, 그래서 이러한 비교분도 한번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에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역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3분기 100%. 그러니까 이게 근데 EPS 그로스가 지금 회색깔이 이렇게 지금 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예상치예요. 근데 너무 두들겨 맞았으니까 사실 시장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죠. 뭐 작년 2022년에 정말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 기준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크게 상향 조정하고 크게 뻥충 뛰어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모르겠어요. 뭐 가이던스나 또 얼만큼 뭐 실적에 또 견인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메타 플랫폼스의 98% 이상은 광고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광고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광고 노출도입니다. 네, 그래서 광고 노출도인데 2023년 2분기까지가 34%로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노출도가. 노출도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AD 임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광고 노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광고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네. 광고 단가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광고 노출도가 동일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메타는 좀 괜찮은 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이던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이던스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 고금리의 영향은
안 받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메타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기업들이 광고를 줘야 그렇죠. 그들이 이제 돈을 받고 광고를 틀어주는 건데 예. 고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만약에 그 지출을 좀 줄인다거나 예.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인다거나 예. 그러면 또 광고는 약간 타격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 예, 싶기도 그럴 하면서. 수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2위, 3위 업체에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채널로 광고를 했던 기업들은 네. 결국에는 이제 1위 업체에만 광고로 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메타가 거의 뭐 아직은 뭐 독보적인 그쵸, 그쵸. 예,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좀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산업에 대한 어떤 뭐 어닝콜을 또 보면서 네. 예, 가이던스를 또 체크하면서 또 고객들이 얼만큼 이렇게 이동했는지 아마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체크하면 올해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생각보다 조금은 저조한 성장률을 앞에 너무 이렇게 뜨니까 얘는 좀 애기처럼 보여 갑자기. 볼까요? 화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3분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에이, 야 이게 뭐야? 에게? 아유, 야 이게 무슨 성장률이야? 이렇게 보이는 약간. 100 안 넘었어요? 예? 100% 안 넘었어요? 예, 100% 이게? 안 넣으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예, 이 정도는. 구멍가게. 네, 하여튼 자 아마존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러한 생각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출 성장도입니다. 11.4%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내년 4분기까지 물론 연말에 되면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늘 4분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의 고금리 상태와 인플레이션에 감안했을 때 이게 뭐 큰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4분기까지는 뭐 아마존은 뭐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매출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AWS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화면 한번 솔직히 네, 이익에서 보여주시면. 그 아마존 뭡니까? 아마존 쇼핑하는 거는 이익에서 큰 차지 안 차지. 맞아요. 예, 거의 AWS 매출이 거의 아마존을 대변하고 있다. 이익이 거의 한 70%? 맞습니다. 80%? 예. 그쪽에 이제 AWS에서 나오니까. 네. AWS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 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면은 사실 2023년 1분기를 저점을 찍고 이제 확 이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돌아서는 부분 때문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같이 견인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 이번 아마존은 AWS에 대한 매출, 물론 이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혔는지, 네. 예, 그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업들은 다 봐주셨네요. 예,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시간 별로 없으니까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UBS에서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죠. 2007년 이후에 16년 만에 처음이고요. 지금 대규모 채권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채권을 파는 거냐? 뭐 중국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거고 하지만 예. UBS에서 오늘 한 얘기는 뭐였었냐면 채권 자경단도 엄청 팔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자경단이라고 자경단이 하면 뭐예요? 자경단. 어.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경단은 경찰은 아닌데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뭐 배트맨. 예, 그러니까 고담 시티. 대표적인 자경단이 배트맨이에요. 예. 경찰이 할 일 못하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어. 라고 하는 이제 배트맨이 대표적인 자경단인데 예. 그럼 채권 자경단은 뭐냐면 채권 자경단은 그 지금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부가 돈 쓰는 거에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자경단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 계속 그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 채권 발행해서 돈 쓰고 적자는 누적되고 또 채권 발행해서 돈 쓰고 적자는 그렇죠. 누적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너희 지금 계속 돈 쓸래? 그럼 우리가 채권 팔아볼까? 금리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채권을 계속 팔아서 금리를 이만큼 올리니까 더 이상 채권 발행 못하겠지? 적자 못 늘리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사실 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은
그 야르데니 리서치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1980년대 만든 용어고,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계속 용인하면서 그냥 부채 발행을 계속 하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보통 채권 자경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채권 자경단이 박종훈 팀장은 채권 자경단이냐고 물어보면 사실 그거 대답하지 못해요. 누군가 특정인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채권 자경단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 찍은 거는 얘네들이 범인이네요. 보고 그렇게 평가된다, 분석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자경단 애들이 그냥 다 팔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채권을 팔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공화당에서는 돈 좀 그만 써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 1월에 있었던 예산안, 1월이 아니었죠. 10월에 있었던 예산안 통과도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1월 17일에 다시 한번 예산안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또 얘기했던 얘기가 우크라이나 지원 그만하고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그래서 케빈 메카시도 젤렌스키 대통령 왔을 때 거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그만 써라. 우크라이나 그만 좀 지원해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IRA 그거 내가 당선되면 바로 없애버리고 돈 좀 그만 써라라는 얘기를 공화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원래 야당 단골 멘트가 원래 돈 좀 그만 써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뭐 했습니까?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 지원하겠다면서 1,000억 달러, 1,050억 달러 그 통합 예산안을 또 의회에 요구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불협화음이 나고 적자는 쌓여가고 이러니까 채권 자경단들이 지금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5% 위로 올라서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있는 겁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채권 가격의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한없이 떨어집니다. 지금 가격 떨어지면 금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아마 보시는 분들은 지금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언제쯤 이 채권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거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거 아시죠? 억만장자 사업가가 대만 총통에 출마했더니 그 결과는 애플의 주가 하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이거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그 테리 고, 폭스콘의 창업자, 거타이밍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부르는 테리 거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뉴스는 한 달 전 뉴스예요. 9월 초에 이분이 이제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히면서 이사회에서 사임했다라는 뉴스가 방금 보여드렸던 뉴스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애플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월 13일에 대만 총통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1위는 현재 총통인 차이 잉원과 같은 당 출신인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지지율 보시죠. 이거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구해보려고 했는데 8월까지 자료만 있어서 제가 요거 자료 갖고 왔어요. 최근에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라이칭더가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독보적이네요. 라이칭더는 친미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그리고 차이잉원 현재 총통하고 같은 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여기 보면 허요위, 허원저 이런 분들이 친중 성향입니다. 친중 성향. 이런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테리 궈 있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어느 편일까요? 친중일까요? 친미일까요? 근데 폭스콘 회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당한 게 많아서 친중일 것 같아요. 그래요? 야, 역시 똑똑해. 친중 맞습니다. 그래요? 친중 맞아요. 그러니까 친중 성향인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친중 성향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해석입니다. 지금부터는 해석입니다. 친중까지는 팩트고 해석인데 뭐냐면, 잠깐, 친미가 압도적 1위인데 나머지 친중들이 다 지금 몰리면 그러니까 나눠 먹고 있잖아요, 표를. 그렇죠. 얘네 지금 합쳐도 이길까 말까인데 친중이 무소속으로 한 명이 더 나온 거예요, 지금. 테리거가. 야, 지금 이거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그걸 니네 또 나눠 먹겠다고? 그럼 뭐 예를 들어 커원저가 20%가 되고, 그리고 이제 테리거가 6% 되고, 허요이가 13% 되고 하면은, 야, 친중은 또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언론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늘 나온 소식이 뭐였었냐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보도인데 중국 세무당국이 광둥성 남부와 장쑤성 동부에 있는 폭스콘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천연자원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허낭성과 후베이 폭스콘 토지 이용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폭스콘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폭스콘의 창업자잖아요. 예. 폭스콘의 창업자가 야당 친중으로 지금 표 갈라먹기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세무조사 들어갔다. 중국이 뭔가 야 지금 우리 차이잉원을 이기고 친중 성향의 누군가가 야권을 통합해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 완전 판 갈라먹네. 네. 라는 해석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겠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폭스콘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애플은 아이폰 15를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폭스콘에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공장이 가동을 잘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차질이 생길 경우에 생산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애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전보다는 약간 폭스콘에 대한 뭐랄까요? 좀 의존도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근데. 럭스쉐어라고. 그렇죠. 그렇죠. 럭스쉐어하고 이제 다른 조립 공장을 애플에서 많이 이제 옮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팀 쿡은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참. 똑똑해야 됩니다. 엄청난 정말 경영자인 사주를 보시나 그분도? 그런가. 사주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약간 뒤편에 있긴 한데 맞아요. 11월 2일이죠. 11월 초죠. 11월 초죠. 자, 어떤 실적이 나올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잠시 후에 또 재밌는 분 나오십니다. 그리고 2부는 저희가 아마 그 박수를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유는 공개하도록 하죠.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